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전기 자기약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21년도 1회 실시했던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책에 수록되어 있는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1번 문제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1번 평등 전개 중에서 유전체 구에 의한 전속 분포가 그림과 같이 되었을 때 입실론 1하고 2의 크기 관계를 찾으라고 합니다. 전속은 유전율이 큰 쪽으로 모이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죠? 그래서 전속이 입실론 1 쪽으로 모였기 때문에 입실론 1이 입실론 2보다 크다라고 하는 1번을 체크하시면 문제 해석이 가능하겠죠. 2번 문제 보시면요. 캐패시터를 제조하는데 4가지 A, B, C, D의 유전 재료가 있습니다. 캐패시터 내의 전개를 일정하게 하였을 때 최적당 가장 큰 에너지 밀도를 나타내는 재료. 그럼 결국 최적당 에너지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W2라 부르던 최적당 에너지 공식이 2배의 입실론 분의 로우 S의 제곱 2입실론 분의 D의 제곱 2분의 1배의 2제곱의 입실론 2분의 1배의 2D라고 하는 4가지 식이 있는데요. 이 중에 기준이 되는 식이 요 세 번째 거였죠.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전개값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속 밀도 같은 게 나왔을 때는 이뮤분의 시그마 제곱, 이뮤분의 비제곱해서 그때는 요 두 번째 식이 기준이었겠죠. 허나 지금은 전개 파트이기 때문에 요 세 번째 식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실론이 큰 값일수록 최적당 에너지가 많아진다, 커진다라는 얘기죠. 결국 비유전율이 큰 걸 찾으면 되니까 큰 순서대로 B 1번, 다음에 8, A 2번, 다음에 D 3번, 마지막 4번이 되겠습니다. 순서는. 결국 B가 가장 크고요. A가 다음으로 크고요. C, D가 크고요. 다음에 C가 커진다라고 하는 BADC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것도 자주 나왔던 문제였죠. 3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시면 정상 전류계에서 나블라도트 I는 0에 대한 설명. 전류가 흐르긴 흐르는데 결과적으로 0이 됐다라는 건 들어가는 전류와 나오는 전류가 평형 상태가 됐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체 내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말은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전류는 흐르는데 평형 상태가 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3번 지나서 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진공 내의 점 2,2,2에 10의 마이너스 9승쿨롱의 전하가 놓여 있다. 2,5,6에서 전개 2는 얼마가 되느냐. 자, 지금 문제 보기를 먼저 봤더니 AYAG, AYAG라고 하는 벡터 성분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저희는 전개 2라고 하는 걸 구하게 되면 아마도 스칼라로 구할 거죠. 그래서 이게 점에 있는 전하니까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의 제곱분의 Q다라고 해서 Q는 10의 마이너스 9승을 쓸 거고 거리 R 벡터를 만들어내면 나중좌표에서 처음 좌표를 뺀 I 성분은 없고 3J에 플러스 4K가 되는 거죠. 그럼 거리 벡터의 크기 R 벡터의 크기는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니까 5가 될 거고요. 여기 거리 R의 제곱이라고 써야 했던 부분이 5의 제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5의 제곱이다. 그래서 없어지고 25분의 9라고 하는 게 전개의 크기가 되는데 이 전개의 크기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벡터 성분으로 바꾸라고 하니까 벡터 2라고 하는 전개는 방향 벡터의 크기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방향 벡터는 거리 벡터의 크기 분의 거리 벡터가 되고 벡터의 크기는 25분의 9라는 걸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리 벡터의 크기는 5로 잡았고요. 거리 벡터는 3J에 플러스 4K가 됐죠. 거기에 25분의 9다. 이 얘기인 즉슨 5분의 3, 0.6I. 근데 쌤이잖아요. 여기가 J 성분이니까 나온 대로 그냥 AY라고 쓸게요. 플러스 0.8. K 성분을 AG라고 했겠죠? 거기 곱하기 25분의 9다. 해서 한 번씩 곱해주면 0.216AY에 0.288이라고 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2번을 정답으로 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4번에는 2번이 정답이 되고 우리 교재에도 있었죠? 벡터로 바꾸는 방법. 자, 5번 문항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국의 안테나 출력. 이런 유형의 문제도 교재에 있었던 건데요. 진공 중에 R미터 떨어진 점에서 자개의 세개의 시료치를 구해라 라고 나왔으면 이거죠. 포인팅 벡터라고 하는 P'가
면적분의 전력으로 나누어지고 요게 EH가 된다라는 거에서 차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출력이라고 하는 P값을 문제에선 와트, W로 준 거고 떨어진 거리 R미터 점에서 자개의 세기의 시료치 값을 구해라 라는 얘기죠. 결국 P라고 하는 전력이 EHS가 된다라는 거에서 차관을 하면 H라고 하는 자개는 2 곱하기 S분의 P인데 이걸 우리 W로 쓰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S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면적이니까 구할 수는 있어요. S라고 하는 자리를 4파이 R제곱 9의 넓이가 되잖아요. 안테나에서 방사하는 전자파를 다 이으면 9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2만 없어지면 되는데 요 2를 없애는 방법이 요거죠. 전개 2에다가 루트 입실론을 곱하면 자개 H에다가 루트 뮤를 곱한 거와 같아서 2라는 전개는 루트 입실론분의 뮤 곱하기 H가 된다. 이게 진공 상태라고 하면 377H가 될 거다.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할 때 377H SW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다면 요거식을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정리하면 377H제곱 S는 W가 되는 거고 H제곱은 377S분의 W가 될 거고 결국 H만 구하겠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루트 씌워라. 이게 답인 거예요. 그런데 S라고 하는 요 자리가 9의 넓이니까 4파이 R의 제곱이겠죠. 반경은 R이라고 나왔고요. 그럼 루트 바깥쪽으로 나갈 수 있는 게 2하고 R이 나간다는 얘기가 되네요. 루트 밑에 안에 있는 거는 377 파이는 살아있을 거고요. 위에 W겠네. 그래서 2R분의 1이라고 써서 377 파이분의 W 2번이 정답이다라는 겁니다. 저희 책에는 수치상으로 문자로 표현하는 게 요거랑은 조금 달랐지만 똑같은 유형의 문제여서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이 Am인 원형 도선의 두 개의 루프가 지축으로 그림과 같이 놓인 경우 I의 전류가 흐를 때 원형 전류 중심 축상 자개라는 말이 나왔네요. 우리 쌤들이 원형 코일, 원형 도체 중심 축상 자개다라고 하면 2배의 A제곱 플러스 스몰 r의 제곱에다가 2분의 3승 해주고 A제곱 I, 권선수가 없을 경우 이렇게 하는 식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보시면 원형 코일이 두 개예요. 원형 코일이 두 개가 있는 거라서 뭐 첫 번째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을 때 요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뭔가가 발생된다라고 하는 자개 뭐 이런 거죠. 자개의 방향 찾는 거니까. 또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또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결국 자개는 Z축상으로 이렇게 두 개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각각이 같은 방향이니까 요거를 합해라. 두 개 더해라. 즉 곱하기 2해라. 그래서 얘하고 얘 약분시키는 거죠. 그런데 떨어진 거리를 보자. 자, 뭐로 줬냐면 반경은 A로 줬어요. 그죠? 근데 떨어진 거리가 따로 나와 있는 게 Z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요 R이라고 하는 거만 Z로 바꿔주신다면 R이라는 거만 G라고 하는 Z로 바꿔주면 이 문제, 죄송해요.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죠. A제곱 플러스 Z제곱으로 바꿔준다면. 똑같은 거니까. 어차피 2만 없어진다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방향은 Z축으로 가니까 파이 방향은 무조건 아니네요. 그러면 요 둘 중에 하나고 2가 없는 거 찾아야 돼서 2번 찾아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가 나오던 걸 두 개로 줬으니까 곱하기 2만 해주면 어렵지 않죠. 자, 다음 7번. 직교하는 무한평면 도체와 점전화 사이에 의한 영상전하는 몇 개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직교하는 무한평판이 있을 때 요 지점에 Q클롱이라는 전하가 있으면 영상분 전하 하나 Q-, 또 Q2-, Q3-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죠. 여기서 하나, 또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이렇게 세 개. 그래서 총 세 개가 있다는 건데 뭐 공식도 아실 거예요. 세타분의 360이라고 하는 직교니까 90도 쓰라는 얘기죠. 90분의 360 하면 4 빼기 1 이런 얘기죠. 저희 책에는 여기 극성도 찾는 것도 있었어요. 그죠? 여기가 플러스 Q일 때 마이너스 Q, 다시 플러스 Q, 여기 또 마이너스 Q 이렇게 되는 거. 자, 8번 문제도 책하고 똑같은 문제죠. 전하가 2쿨롱이라고 나와 있고 질량이 mkg인 전자가 전자 2V/m 내에 놓여 있을 때 최초에 정지하고 있다면 t초의 전자의 속도라고 하는 벨러시티 v를 구하는 겁니다. 물리 문제라고 했던 건데 어쩔 수 없잖아요. 자, F가 Q라는 공식을 갖고 있으면서 질량에다가 가속도 A를 곱하는 거랑 동일하다고 했거든요. 그럼 가속도 엑셀레이터 A는 m분의 Q2가 되는데
이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인 거예요. 근데 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 세크니까 벨러시티 속도는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라는 얘기죠. 결국 가속이라고 구해놓은 n분의 q에다가 시간을 곱해서 미터 퍼 세크를 만들어라 라는 문제인데,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 전하를 2쿨롱이라고 줬어요. 우리는 q쿨롱이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자 2로만 바꿔주면 되죠. n분의 2et라고 하는 4번이 8번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8개 문제가 어렵지가 않네요. 다음 9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환상 솔레노이드 내에 뭐가 나왔습니까? 철심 중에 자개의 세기가 H. 환상 솔레노이드에서 자개 구래요. 주의적 불법칙상 H는 L분의 NI라는 건 이미 아는 거고, 이 L이라는 건 자로, 길이니까 원의 둘레를 찾아내려면 평균 반지름 R로 줬기 때문에 2파이 R이 되겠죠. 그래서 2파이 R분의 NI다. 2번 이런 건 그냥 땡큐 하셔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음 10번으로 넘어가시죠. 환상 솔레노이드의 단면적이 S, 평균 반지름이 R, 권선수가 N이고 누설자속이 없는 경우 자기 인덕턴스의 크기를, 똑같아요. 환상 솔레노이드에서 지금 자개가 L분의 NI라고 하고 요 자로 L을 원의 둘레인 2파이 R분의 NI라고 해서 이건 자개를 구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개가 뉴턴 퍼 웨버 또는 암페어 턴 퍼 메타라는 자개를 구했다라면 이번에는 인덕턴스를 구하라는 거니까 L을 구하는 거예요. I분의 N 곱하기 파이. Li는 N파이니까. 그래서 I분의 N에다가 파이라고 하는 게 BS가 될 거고 I분의 N에다가 B가 뮤 HS가 되는 거죠. 그럼 I분의 N에다가 뮤 H 대신에 L분의 NI 곱하기 S를 쓰면 I하고 I 없어지니까 L분의 뮤 SN의 제곱이라고 하는 헨리값, 인덕턴스 값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건 권선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1번에 권선수 및 단면적에 비례한다. 권선수가 아니라 권선수 제곱으로 나와야 되죠. 권선수 제곱 및 단면적에 비례한다. 맞네요.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번에는 2번을 체크하시면 돼요. 넘어가시겠습니다. 벌써 절반을 풀었는데 제가 볼 때 아직까지 틀릴 문제가 안 나와요. 5번 5페이지에 있는 이 11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B2 자율이 가장 큰 거. B2 자율이 크다. 강자성체의 특징 아닙니까? 뮤알이 1보다 대단히 크다. 누가 있어요? 철, 니켈, 코발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니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11번에는 4번을 체크하시면 정답이 될 것 같고요. 12번 문제 가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L미터인 정사각형 도체의 전류 I가 흐르고 있을 때 중심점 P에서의 자개의 세기를 구해라. 물론 정사각형 도체의 중심자개 H 공식을 외우신 분들은 중심자개 H 공식을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제가 수업했던 방법은 이거죠. 정円각형 중심자개 H가 2파이 A분의 NI의 탄젠트 N분의 파이라는 걸 이용할 건데 사각형일 경우는 요 반경이라고 하는 A, 요거 한 변의 길이랑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게 얼마가 되는 거였죠? 그죠? 2분의 루트 2L이 되는 거죠. 한 변의 길이를 줬을 때.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대입하면 2파이 A 대신에 2분의 루트 2L 4I의 탄젠트 4분의 파이가 되죠. 탄젠트 45도는 의미가 없고 2하고 2 약분시키면 루트 2 파이 L분의 4i가 되는데 요거 유리화, 분모를 유리화시키겠다고 분모 분자의 루트 2씩 곱하면 2 파이 L 분의 4 루트 2i가 되죠. 그래서 또 2로 약분시켰더니 파이 L분의 2 루트 2i가 정사각형 중심 자개를 구하는 공식인 거죠. 그래서 공식 그대로니까 파이 L분의 2 루트 2i라는 4번이 되는 거예요. 요것만 기억하셨어도 돼요. 반경 A는 한 변의 길이를 갖고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원래 원이 존재하고 있을 때 여기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을 이렇게 만든다면 만약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L이라고 했을 때 반지름에 해당하는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전체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2 L이니까 그걸 절반으로 나눈 2분의 루트 2 L이다라는 거죠. 정삼각형이었으면 3분의 루트 3 L이다 이런 거였고 정육각형이면 같더라 이런 얘기였죠. 쉽습니다. 다음 13번. 간격이 3cm이고 면적이 30제곱cm인 평판의 공기 콘덴서에 220V 전압을 가하면 두 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힘이 뉴턴으로 나왔잖아요. 이건 뭐 대문자 F를 구하라는 거고 소문자 F에다가 면적 S를 곱해서 면적을 처리하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소문자 F라고 하는 걸 구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전위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소문자 F는 아까 전개에 유전율, 비유전율이 누구 나왔을 때니까 뭐 B, A, D, C였나? 이 순서 큰 거 할 때 식쓴 거 중에 있었어요. 스몰 F랑 체력당 에너지 공식이 똑같아요. S분의 F여서 2입실론분의 로 S의 제곱, 2입실론분의 D의 제곱, 2분의 1배의 2제곱의 입실론, 2분의 1배의 2D라고 똑같은데 요 식을 V로 바꿀 수 있죠. 2분의 1배의 D분의 V 전체의 제곱의 입실론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2분의 1배의 D분의 V 전체의 제곱의 입실론 제로 그리고 곱하기 누구 해주면 S 하는 거죠. 요거 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걸 여기다 풀어보면 2분의 1 곱하기 간격 D가 몇 cm 나왔어요? 3cm.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V라는 전압이 몇 볼트예요? 220볼트의 제곱 입실론 제로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면적 S는 30제곱cm니까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까지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기 눌러보시면 뭐 여기 다 써놨으니까 7.139라고 하는 게 나온다라는 얘기죠.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똑같은 공식을 두 번이나 쓰게 해준 특이한 경우의 문제죠. 자, 1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는 비유전율이 2이고 비투자율이 2라고 똑같네요. 그랬을 때 전자파의 전파 속도는 진공 중에 빛의 속도의 몇 배냐. 저희 책에도 빛의 속도가 있어요. 전파 속도 V가 베타라고 하는 위상정수분의 각속도 오메가고 루트 LC분의 1이 될 거고 루트 입실론 뮤분의 1이 될 거고 빛의 속도를 이용하면 루트 입실론 S 뮤 S 분의 3 곱하기 10의 8승이 되는 거였죠. 고로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입실론 S도 2고 입실론 S도 2고 뮤 S도 2니까 빛의 속도에 비해서 2분의 1배가 된다. 근데 빛의 속도를 V0라고 한다면 V0의 2분의 1배 1번을 체크하시면은 14번이 되는 거죠. 자, 1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구자석의 재료로 적합한 걸 찾으라고 했는데 이 영구자석이라고 하는 거의 특징은 히스테리시스 루프를 만들었을 때 즉 가로측, 횡축은 자계를 기준으로 종축은 자속 밀도를 기준으로 만들었을 때 루프가 이렇게 커다래지는 거죠. 그래서 종축과 만나는 점인 잔류자기도 커지는 거고 횡축과 만나는 점인 보자력도 커지는 거고 루프 자체의 면적도 큰 게 영구자석의 재료로 좋은 물질이에요. 그래서 영구자석은 다 큰 거예요. 종축과 만나는 잔류자기도 크고 횡축과 만나는 보자력도 크고 면적도 크고 작고가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작고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라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잔류 자속밀도 BR과 보자력 HC 모두 커야 된다. 다 크다는 거죠. 16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개가 2, 그리고 전속밀도가 D, 유전율이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R, 분극의 색이 P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을 옳은 걸 찾으라고 합니다. 결국 폴라지레이션, 분극에 대한 의미를 찾아라 라는 건데 이 P는 입실론 제로에 입실론 S-1 곱하기 2가 되는 거고 전속밀도 D로 표현하면 1-의 입실론 S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얘를 카이 곱하기 2라고 표현했던 거죠. 그러면서 단위가 쿨롱 퍼 제곱미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보기에 D가 들어가 있으니까 D가 있는 요거 한번 펼쳐 볼게요. 전개하면 D 마이너스 입실론 S분의 D인데 여기에 있는 요 D 값이 2 곱하기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S가 되니까 결국 다시 빨간색으로 요 부분을 요렇게 데리고 오면
분극의 세기 P는 D 마이너스 입실론 S 약분에서 2 곱하기 입실론 제로가 되겠다. 그럼 D 빼기 입실론 제로 곱하기 2라고 하는 2번이 16번의 정답일 수 있다. 쌤 16개를 다 맞췄거든요. 이러면 우리가 원하던 이상적인 점수가 나오고 있는 거죠. 17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야, 더 맞힐 수도 있겠네. 동일한 금속 도선이 2점. 그 동일한 금속, 동일이라는 말 나오면요. 다른 것들은 서로 다른 금속 갖고 하는 게 뭐 제백이다, 펠티어다 이런 거지만 동일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톰슨이라고 했었죠? 톰슨. 그래서 동일 또는 하나의, 동종의 이런 얘기 나오면 톰슨. 펠티어는 냉장고 생각하면 되죠. 전열, 전기를 공급해서 열을 주거나 뺏는 거. 제백은 반대, 열전, 열을 공급해서 전기를 얻어내는 거. 볼타라는 건 뭐 두 점 사이에 전이차가 발생하는 거. 이런 게 볼타가 되는 거죠. 18번 강자성체가 아닌 거 아까도 하지 않았나요? 이게 똑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지. 철, 니켈, 코발트다. 그럼 철 아니고 니켈 아니고 코발트 아니니까 구리, 얜 반자성체에 있었죠. 역자성체, 반자성체. 19번 내구의 반지름이 2cm, 외구의 반지름이 3cm인 동심구 도체 간의 고유저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내외구 간의 합성 저항을 구해라. 자, 우리 선생님들 저항 구하라고 할 때요. 무조건 R은 I분의 V예요. 이렇게 못 박으면 안 돼요. 왜냐면 C가 나왔을 때는 R 곱하기 C가 입실론 로우라는 성질을 이용해야 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R이 로우 S분의 L이고 평행판 콘덴서 C가 D분의 입실론 S니까 SS 길이 없어지면 입실론 로우가 되던 거죠. 그래서 저항 R을 C분의 입실론 로우로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정전 용량 C만 알아낼 수 있다면 저항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게 동심 구도체란 말이죠. 그럼 동심 구도체에서 C 값은 뭐예요? B-A분의 4파이 입실론 제로에 A 곱하기 B다. 그것분의 입실론 로우다. 그래서 입실론을 약분시켰다면 4파이 A 곱하기 B분의 로우의 B-A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고로 풀어내실 때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짧은 길이 2cm 0.02라고 할까요? 긴 거 3cm 0.03이라고 하고요. 고유저항 로우가 1.884 곱하기에 10의 2승 그러면 0.3, 0.03 빼기 0.02 이렇게 계산기 눌러주시고 단위가 5미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해보면 약 250 정도가 나오더라. 정전 용량만 구할 수 있으면 충분히 구할 수 있고 책에서 많이 했던 패턴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얘는 뭔가 보겠습니다. B2 자율이 800, 단면적 S가 10제곱cm, 자로의 길이가 나와 있을 때 600K의 권선을 감았다고 하고 1A의 전류를 흘리면 내부 자속이요. 환상철심에 아까 시그에서 나왔어요. 파이는 L분의 죄송합니다. 파이는 L분의 뮤 SNI라고 하는 게 되는 거죠. 파이는 L분의 뮤 SNI다. 그럼 길이 L이라고 하는 게 얼마인지 쓸까요? L이라고 하는 게 16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뮤제로라고 하는 건 얼마예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B2 자율이 있으면 뮤 S를 쓰자. 뮤R로 나왔네요. 800. 단면적 S는 10제곱cm니까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거기에다가 곱하기 권선수가 얼마가 나왔죠? 600회 마지막 전류가 얼마가 나왔습니까? 1A 이렇게 계산기 누르면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하는 1번. 20문제가 이렇게 수월했습니다. 21년 1회는요. 사실상 전기 자기약 나왔던 것 중에 유독 좀 쉬웠던 패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훈련생들도 많이 붙었었고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붙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뭐 경험 삼아서 다시 한번 보실 때 이런 거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속 파이가 L분의 뮤S가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속이라고 하는 거는요. 전류에 대응되는 요소죠. 그럼 I가 R분의 2잖아요. 그럼 자속 파이는 자기저항 RM분의 F가 되는 거 맞습니까? 근데 RM이라고 하는 자기저항은 뭔 소리? 뮤S분의 L이고 F가 NI 아니에요. 그래서 L분의 뮤 SNI다 라고 쓰는 게 환상솔레노이드에서 일반적으로 만드는 자속의 공식이 되는 거죠. 또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LI는 N파이가 되는데요. 권선수를 1회라고 했을 때 파이는
L 곱하기 I하고도 같다. 물론 이것도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환상 솔레노이드에서 인덕턴스 L이 L분의 뮤 S N의 제곱이 되거든요. 거기 곱하기 I를 했다라는 얘기가 돼도 되는 거죠. 그래서 뮤 S N 제곱에다가 L이라고 하는 인덕턴스 여기서 보시면 파이라고 하는 건 권선수 빼고 권선수를 1회라고 가정했을 때 I 곱하기 N인데 인덕턴스 L이라고 하는 걸 L분의 뮤 S N 제곱 곱하기 I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셔도 틀리지는 않아요. 다만 뮤 S N I라고 하는 걸 써야 될 때 N하고 N이 하나 없어지는 거죠.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가야죠. L이라고 하는 게 L분의 뮤 S N의 제곱 곱하기 I는 N 곱하기 파이다라고 해서 N을 하나씩 없앨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L분의 뮤 S NI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1회라고 했을 땐 여기도 1회, 여기도 1회니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어떻게 만들어도 자속을 만들 수 있고 저희가 주로 많이 써먹었던 방법은 이 방법이었겠죠. 이 방법. 해서 20문제를 전부 다 풀어봤고요. 생각보다는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음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